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연이에요. 오늘은 영국의 도시 재생 건축 디자이너 클레어 알링턴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알링턴입니다. 영국의 도시 재생 전문 건축 디자이너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서울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런던에서 실패한 템즈강 복원 프로젝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았던 저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계천에서 만난 한 소녀와 백로의 모습이 제 모든 철학을 뒤바꿔 놓았죠. 그 소녀가 백로와 나누는 대화를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제 모든 이론이 9살 아이 앞에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이 전 세계 1억 명에게 퍼지면서 런던, 파리, 뉴욕까지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전문가였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진짜 도시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끝까지 보시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2019년 봄 런던 템즈강 복원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5년간 투입된 2억 파운드 제가 총책임자로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는 결국 생태계 파괴만 가져왔죠. 언론들은 연일 저를 비판했습니다. 클레어 알링턴의 오만한 설계가 템즈강을 죽였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죠. 그해 가을 저는 TED 무대에 섰습니다. 마지막 연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한 발표였어요. 도시는 인간 욕망의 구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공존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에요. 콘크리트와 강철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진짜 자연은 살 수 없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했습니다. 박수도 성글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템즈강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 연설이 끝난 지 한 달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청계천 국제 컨퍼런스에 클레어 알링턴 박사님을 초청합니다. 도시 속 자연 복원의 가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초청장과 함께 온 청계천 사진들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흐르는 맑은 물, 그 주변을 걷는 시민들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것도 어차피 조작된 사진일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전문가로서 마지막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정말로 도시에서 자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도시 속 자연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직접 와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당신의 마음을 바꿀 자신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오히려 저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대체 무엇을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저는 마지막으로 템즈강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탁하고 생명력 없는 물이 흘렀어요. 서울에서도 결국 같은 실망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런던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실망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보이는 건 온통 고층 빌딩 뿐이었거든요. 역시 똑같네. 콘크리트 정글일 뿐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도로와 교통 시스템이 너무 체계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런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보였죠. 서울역에서 정하영 연구원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청계천 복원팀 출신이라고 소개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진짜 열정적이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드디어 뵙네요. 청계천을 보시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실패작들을 봤어요. 제 차가운 반응에도 정하영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의 TED 연설 봤어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내일 청계천에서 그 생각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창밖을 관찰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이 런던 사람들과 달랐어요. 더 여유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하영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도시계획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자연은 이 콘크리트 안에서 숨 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험 때문이죠. 템즈강 프로젝트에서 저는 모든 걸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정하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사님, 실패는 때로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돼요. 청계천도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답긴 했지만 여전히 인공적인 풍경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솔직히 기대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른 실패작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잠들기 전 정하영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사님, 내일 청계천에서 백로를 보시게 될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죠. 백로라고요? 도심에서? 네, 매일 와요. 아이들도 그 백로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심에서 백로라니.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창밖을 다시 보니 이상하게도 공기가 생각보다 맑아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별도 보였죠. 런던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어차피 실망할 것 같지만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하영과 함께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정말 백로가 나타나야요? 보시면 알 거예요. 청계천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인공적으로 보였어요. 이것도 결국 인공하천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명들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자연스러운 물소리였죠. 런던의 템즈강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새가 날아왔어요. 백로였습니다. 정말로 백로가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거죠. 저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로가 천천히 물가에 내려앉더니 물고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도심에서 물고기를 찾는 백로라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백로를 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와, 백로다. 한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백로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죠. 그 소녀가 바로 하은이었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백로에게 마치 친구처럼 말을 걸었어요. 안녕, 흰둥아. 오늘도 왔구나. 흰둥이요? 제가 정하영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백로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매일 와서 관찰하거든요. 하은이는 백로와 3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백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뭘 하는 거죠? 백로 관찰 일기를 써요. 매일 백로의 행동을 기록하죠.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야생 백로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아이들이라니. 하은이가 백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청계천 복원 후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엔 백로 한 마리가 왔는데 이제는 여러 마리가 와요. 백로는 하은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았죠. 마치 서로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백로는 야생 백로 맞나요? 물론이죠.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이곳을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하은이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뭇잎 배였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죠. 뭘 하려는 거죠? 보세요. 하은이는 나뭇잎 배를 물에 띄웠습니다. 배가 천천히 떠내려가자 백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부리로 나뭇잎 배를 건드렸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로가 나뭇잎배를 다시 하은이 쪽으로 밀어보낸 거예요. 이건 우연이겠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은이와 백로의 상호작용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저 아이는 어떻게 백로와 저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거죠? 정하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와서 관찰하니까 서로 익숙해진 거예요. 하은이는 백로의 생활 패턴을 다 알아요. 하은이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모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조용히 행동한다는 점이었어요. 쉿, 흰둥이가 물고기 잡고 있어. 한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조용해졌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한 거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자연을 이렇게 존중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은이가 백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꼬리 길이로 구별해요. 흰둥이는 꼬리가 다른 백로보다 길어요. 정말요? 제가 물었더니 하은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왼쪽 발가락에 작은 상처도 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백로를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정말로 하은이 말이 맞았어요. 왼쪽 발가락에 작은 상처 자국이 보였죠.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세밀한 관찰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9살 아이가 야생동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관찰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은아, 백로 말고 다른 동물도 와? 제가 물었더니 하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네, 오리도 와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도 많아요. 가끔 고양이도 물 마시러 와요. 고양이까지? 네, 길고양이요. 흰둥이랑 같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이건 정말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한다니. 그때 제 머릿속에 냉소적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건 조작된 교육이야. 분명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쳤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뭔가 진실한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은이가 다시 나뭇잎배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백로가 더 빠르게 반응했어요. 부리로 배를 건드린 후 하은이를 쳐다봤죠. 안녕, 흰둥아. 잘 지냈어? 하은이가 백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백로가 목을 길게 빼며 하은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우연이겠죠? 제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자발적인 행동, 백로와의 자연스러운 교감,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도시의 모습과 달랐어요.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은이와 백로의 상호작용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학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은이가 이번에는 좀 더 큰 나뭇잎배를 만들어 물에 띄웠어요. 배가 천천히 떠내려가자 백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로가 나뭇잎배를 부리로 물고 하은이 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하은이 바로 앞에 놓았죠. 이건 진짜 의도적인 행동 같은데요? 제가 정하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하은이와 흰둥이는 이미 소통하고 있어요. 하은이가 백로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흰둥아. 내가 만든 배 마음에 들어? 백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건 기계적 반응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백로의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단순한 본능적 반응이 아니었죠.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도시에서 진짜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은이가 백로 옆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북에 백로의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매일 그려요? 제가 물었더니 하은이가 대답했어요. 네. 흰둥이의 표정이 매일 달라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요. 표정이 달라 보인다고요?
네, 어떤 날은 피곤해 보이고 어떤 날은 신나 보여요. 저는 놀랐습니다. 9살 아이가 백로의 감정 상태까지 읽어낸다니.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어요. 백로가 하은이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 백로. 정말 하은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말하자 정하영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진짜 교감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때 하은이가 그림을 다 그리고 백로에게 보여줬어요. 흰둥아 어때? 잘 그렸지? 백로가 그림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목을 살짝 끄덕였어요. 마치 만족한다는 표현 같았죠. 이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해가 질 무렵 백로가 날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은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내일 또 와, 흰둥아. 백로가 한 번 더 하은이를 바라본 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정말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이 아이는 도시보다 도시를 더 잘 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저보다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20년간 놓치고 있던 것을 9살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도시는 자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하은이와 백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하영이 청계천 전시관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청계천의 역사를 알아야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원 전 청계천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청계천이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시궁창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물은 검은색이었고 주변은 판자촌과 공장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네,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런 상태였어요. 정하영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금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시민들의 의지였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했죠. 다음 전시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복원 과정을 담은 자료들이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시민 설득에만 5,000번의 회의가 있었고 예산은 당초 계획의 2배가 들었습니다. 5,000번이요? 정말로요? 네, 시민 한 명 한 명을 설득해야 했거든요. 상인들, 주민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했어요. 저는 런던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어요. 전문가들끼리만 결정하고 밀어붙였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나요? 시민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거든요. 전시물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80%가 반대했다고 나와 있었죠. 어떻게 마음을 돌렸나요? 비전을 보여줬어요. 지금 하은이와 흰둥이가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도왔죠. 한 코너에는 복원 과정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나요? 물론이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었어요. 시민정신의 복원이었던 거죠. 이건 하천 복원이 아니라 시민정신의 복원이었다. 제가 중얼거리자 정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사랑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마지막 전시물은 복원 후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했고 주변 지역이 활성화됐어요. 백로는 언제부터 왔나요? 복원 3년 후부터요. 처음엔 한 마리였는데 이제는 여러 마리가 와요.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죠? 네,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스스로 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진짜 자연 복원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인위적으로 동물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템즈강에서는 왜 실패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정하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했지 시민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청계천의 진짜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백로도 오고 아이들도 매일 오는 거예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은이와 흰둥이의 교감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하은이와 흰둥이의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짧은 설명과 함께요. 서울 청계천에서 만난 9살 소녀와 백로의 우정. 도시에서도 진짜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몇백 명이 봤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3일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100만 뷰씩 증가했어요. 일주일 만에 1천만 뷰를 넘었죠.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 모두가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도시 복원이네요. 우리 도시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9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현명하네요. 2주 후에는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은이와 흰둥이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서울 청계천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CNN뿐만 아니라 BBC, NHK, 프랑스 국영 방송까지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청계천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했죠. CNN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9살 소녀 하은이와 백로의 교감이었습니다. 이건 기술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은 살아있는 도시다라는 제목으로 특집이 방영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다른 도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도쿄에서 청계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어요. 런던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템즈강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서울 방식으로 해보죠. 제 고향에서 제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먼저 소통해야 합니다. 청계천처럼 말이에요. 3개월 후 유엔에서 더 큰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청계천 시민참여 모델을 국제도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따라야 할 표준이 된 거예요. 한국의 청계천이 전 세계 도시 계획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인터뷰 요청만 100개가 넘었어요. 모두가 청계천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저는 인터뷰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은이에게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하은이의 영상은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하은이를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자신들 동네의 새들과 교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은이 챌린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소통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였죠. 6개월 만에 청계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복원 사례가 됐습니다.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생강 복원 프로젝트를 시민 참여 방식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런던도 템즈강 프로젝트를 재개했어요. 심지어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 옆에 새로운 자연 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모두 청계천 모델을 따라한 거였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하은이와 흰둥이의 작은 교감이 전 세계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3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청계천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청계천을 보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죠.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로가 더 많아졌어요. 5마리나 되었죠. 그리고 오리들도 무리를 지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은이였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하은이는 어린 청소년 생태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박사님. 하은이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더 당당해 보였어요. 하은아, 정말 많이 컸네. 지금 뭘 하고 있어? 청소년 생태 해설사예요. 청계천에 오는 외국 손님들한테 백로 이야기를 해드려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은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흰둥이는 어때?
흰둥이는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새끼들도 데려와요. 하은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어린 백로들이 있었어요. 흰둥이가 새끼들에게 청계천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죠. 3년 전에 흰둥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 새끼를 데려온 거예요. 대단하네. 백로 가족이 생긴 거구나. 그날 오후 하은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에요. 청계천에서 백로와 친구가 된 지 3년 됐어요. 유창한 영어로 발표하는 하은이를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처음엔 백로 한 마리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됐어요. 도시에서도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하은이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정말 멋지게 발표했어. 감사해요. 박사님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됐어요. 아니야, 너와 흰둥이가 세상을 바꾼 거야. 그 순간 흰둥이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우아했어요. 하은이가 흰둥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흰둥아, 클레어 박사님이 오셨어. 기억나지? 흰둥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목을 살짝 끄덕였죠. 아직도 저를 기억하네요. 당연하죠. 흰둥이는 똑똑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하은이와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더 풍성해진 느낌이었어요. 하은아, 너 덕분에 전 세계가 변했어. 정말요? 응, 많은 도시들이 청계천을 따라하고 있어. 너와 흰둥이가 시작한 일이야. 하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흰둥이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대 뒤에서 저는 하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시를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박사님도 저희를 세상에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런던의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도시는 자연을 죽이지 않습니다. 서울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하은이와 흰둥이가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은이 같은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도시와 자연은 함께 살 수 있다고요. 하은이와 흰둥이가 그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근처에도 하은이 같은 아이가, 흰둥이 같은 새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